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영화 감독 중에 프랑스의 유명한 분인데 프랑스와 투리포 알아요? 프랑스와 투리포.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 이름 들어봤어요? 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영화를 사랑하는 첫 단계는 한 영화를 2번 보는 것이다. 유명한 말이죠. 예. 두 번째는 영화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두 번째까지 가능한데 세 번째는 이건 안 되겠다. 그렇죠? 어떻게 세 번째에도 한번 도전해 보실? 영화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저 좋아하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팝콘이나 군것질 하면서 그냥 넷플 땡 보는 거. 아니, 그게 이거- 유일한 낙이에요. 잠깐만요. 그 이상한데 원래 좀 네. 전까지만 해도 네네. 영화는 나고, 나는 영화다. 근데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하시는 아무도 분이 저를 직접 제가 영화를 하는 거는 저를 써줄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영화를 보는 걸로 만족합니다. 예, 응원하고 배우들을 좋아하고 또 저도 좋아하는 영화를 지난 시간에 우리 주연 배우가 얘기했듯이 여러 번 봅니다. 10대 때 나왔던 예를 들면 이티라는 영화 아시죠? 아, 그럼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눈물이 그냥 줄줄 납니다. 너무나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외계인 신기해 이러고 봤거든요. 그쵸. 그 영화 보고 기억나는 건 이거 손가락 이거밖에 없죠. 네, 그렇죠. 이거. 네, 그리고 네. 저 자전거에 얹고 달 날아가는 거. 네네네. 그게 생각이 나죠. 자, 그런데 영화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현실, 일상을 조금 탈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삶을 또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예술 작품, 대중예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다. 네. 라고 하는 찬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영화 얘기를 좀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귀한 딱 분 띄워놓고 또 다시 모셨죠? 또 모셔야죠. 네. 자,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희우스님 그리고 홍보대사 지주연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에 안 가셨었어요? 그대로 옷을. 예. 저는 딱히 변화할 것이 그러게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우스님 그렇고. 네. 예, 우리 주연 배우님 어떻게 또? 저는 계속 커플룩 하려고요. 커플룩을 하려고. 좋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플이기도 하지만 완전 또 스타일 캐릭터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도 너무 정말 따뜻한 미소가 이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두 너무 분이 닮았어. 예, 예. 네. 착한 외모. 네. 그래요. 저는 영광인데 우리 지지원 배우가 별로 안 좋아할 것 아니에요. 같아요. 스님을 닮았다면 별로 안 좋아할 것 자애로움을 제일 담고 싶죠. 아. 네, 자애로운 얼굴. 네. 그리고 따뜻함이 묻어 계세요, 두 분 다. 맞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화 얘기를 많이 했죠. 영화제 얘기를 초점 맞춰서 했는데. 맞아요. 자, 우리 집행위원장이신 희우 스님께서 영화제 집행위원장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또 다른 일상의 또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센터장으로 하고 계시죠? 네. 노인. 네, 노인복지관에 이제 관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어르신들과 늘 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거기서는 이제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시죠? 네, 제가 이제 관장을 하다 보니까 복지관 전체를 다 이제 관장을 해야 돼서 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각종 민원도 받아들이고 직원들이 또 어르신 서비스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단도리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저희 복지관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복지관에 하루에 한 3,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곳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어르신들이 못 나오시고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지금 이제 많이 나오시면서 복지관 문을 열은 줄 몰랐다라고 나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그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구나 어르신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너무 연로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우리 복지관 같은 곳이 있어야 어르신들이 노후가 더 건강하고 활력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를 더 절감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이 네. 수많은 그런 하나의 복지관이 아닙니다. 이 그래요? 복지관이 왜냐하면 복지관 관장이 누굽니까? 희우스님. 그쵸.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애로운 분이요. 자, 갑자기 어떤 분이냐고. 영화제를 네. 만드신 그러니까요. 분. 네. 아니, 그러고 보면 우리 희우스님 직함이 되게 많으신데 무력은 없지만 자리욕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욕심이 많습니다. 아, 자리욕에 대한 아니, 감투욕에는 좀. 네. 감투욕은 뭐 그리 없는데 주어지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할 뿐이고 다만 맞아요. 이제 욕심이 많은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 욕심, 남을 도우는.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들어오면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하시니까 그냥 나는 누가 이걸 시키면 막 마다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희우수님은 그래요 내가 해볼게요. 근데 아마 제가 그런 게 보니까 아닌가. 이분은 묵묵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 티나게 잘하시는데요. 티나게 보니까. 잘하지. 주도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네, 지연 저 배우님. 노인복지센터 가서 굉장히 놀랬던 게 오. 저의 편견은 노인복지센터 하면 무슨 탑골공원 이런 바둑 두고 이런 느낌인데 그럴 수 있죠. 최첨단이에요. 최첨단이에요? 네. 아니, 이게- 게임도 정말 영상 저희 VR처럼 다 하고요. 야. 그다음에 무슨 영화 만드는 실, 영화관, 뭐 음악 감상실 그게 거의 최첨단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화예요 모든 게. 여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디지털이. 여기 지금 이게 노인복지관 관장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제 지금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부임한 거는 지금 만 10년 됐고요. 10년. 10년이나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또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또 이제 또 일을 했었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설이 좋아요? 어떻게 뭐 예산을 많이 따오신 거예요? 서울시에서 특별히 이제 어. 저희 이제 많이 신경 써서 어르신 노후를 책임지려고 서울시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서울시 시책 사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는데 그 서울시가 모든 이런 기관들한테 그렇게 예산을 탁탁탁 이렇게 주지 않거든요.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그래요? 딱 이런 데가 아니거든. 근데 자유롭게 웃으시니까 서울시에서 아이고 참 좋으신 분이네 그러면서 도와주지 않았나. 저분이 처음에만 처음이니까 웃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네. 그 다음에는 알아서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네, 아무튼 뭐 서울시에서도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지금 향해 가고 있거든. 25년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맞아요. 인구가 이제 5명 중에 1명은 노인인 그런 세대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노인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복지관에 더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제가 시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 요 질문을 꼭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왜냐면 거요? 서울 그 복지관 관장님인데 스님께서 어떻게 복지관 관장님을 하시고 계신지 어떤 아니, 계기가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다는. 그거보다 난 영화제를 스님께서 하시는 게 그것도- 더 신기해서 네. 아니 어찌하다가 이런 일들을 맡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같이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네. 수행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가 노동해서 이제 수행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수행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보시하는 거에 의존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보시를 받으면서 내가 그 시연을 입는 것이 되게 이제 내가 이걸 과연 녹여낼 수 있을까? 도리어 업을 짓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의 수행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해양하는 게 가장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눈을 뜨게 됐고 예.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을 또 하게 되고 다 자연히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시절 인연이 다 도래가 돼서 그래서 제가 복지관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장애인 복지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전공은 또 노인복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러브콜이 왔고 그래서 노인복지를 하게 됐고 노인복지관에 오니까 재밌네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영화제가 있고 또 제가 또 소시적부터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별명이 태박사였어요. 태박사요? 네. 그 뭐죠? 태박사였어요. 박사는 그거 뭐예요? 알겠는데 태박사는 뭐죠? 태양연구원. TV 프로그램을 쫙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테레비 박사. 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태박사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제를 맡게 된 게 아닐까. 영화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럼 여기서 우리 희우 스님이 네.
본인의 인생 작품, 네. 본인의 인생 영화. 네. 우리가 보통 물어보잖아요. 인생 영화 베스트 3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네.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내 인생을 바꿔준 영화 뭐가 있어요? 한 편이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돼요. 궁금해요. 네. 왜냐면 저는 영화는 아니지만 저 어릴 때 아주 기억에 남는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가시나무새라는 영화. 가시나무새. 네, 가시나무새라는 영화 아세요? 가시나무새. 네. 그 물고기 이야기 아닙니까? 물고기 아니고요. 아니 가시나무 그 있는데 물고기도. 그거 말고 옛날에 저 어릴 때 나온 영화 뭐냐면 이게 성직자 얘기예요. 아, 네. 그 뭐냐면 카톨릭의 신부님 얘기였거든요. 그 하면서 그때 어릴 때 봤던 그 영화가 되게 가슴에 와닿는데 출가하고 나서 그 영화를 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같은 작품을 맞아, 두 번 맞아. 이상 봐야 된다라고. 네, 나중에 또 봐야 돼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 어릴 때 봤던 그 감명과 내가 출가 수행자가 되고 나서 그 받은 그 감명이 너무 달라서 가시나무새라는 그 영화는 정말 기억에 남는 영화이고 요 근자에는 저도 이제 뭐 내 땡은 좀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또 뭐 아주 막 사회 이슈 되는 거에 대한 관심도 또 가져야 돼서 있다 보니 복지관을 자, 하다 보니까 내 땡에 사는 네, 내 땡에 사는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주말이면 좀 들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얼마 전에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가 사실 버전이 몇 개가 있는데 로베르토 베니니 거 보셨어요? 이탈리아 옛날 영화. 이탈리아 영화도 있고 또 우리 우리나라 것도 어떤 거 있고 보셨어요? 유승용 씨 그 뮤지컬 뮤지컬 영화? 영화처럼 네네네. 아, 뮤지컬 영화. 네, 뮤지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뮤지컬 영화와 한 걸 자주 나와야 돼요. 뮤지컬 영화가. 네, 새롭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스토리가 너무 진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끝없이 하고 있는데 네, 노후 준비. 네,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도 죽고 나서 뭔 소용이 있느냐. 근데 살아생전에 보고 싶은 사람 다 보는 게 맞지 않냐. 맞아요. 라는 거에 진짜 저 되게 이제 공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어르신들 이제 자제분한테 죽고 나서 어르신 그 생전에 찍어난 영정사진 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하지 말고 요새 스마트폰으로 영상 다 찍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일대기를 뭐 자주자주 뭐 대화하면서도 찍고 해서 그걸 갖다가 어르신 부모님이 기록으로 남겨서 장례식장에서 그걸 털어주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네. 해서 생전에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모습 촬영하고 해서 길이길이 남기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이제 자서전, 영상 자서전 만드는 사업도 하고 하거든요. 영화 뗄 수 없는 그런 또 우리 희호스님이시네요. 아니 별명이 네. 뭐라고요? 태박사라잖아요. 태박사. 예, 우리 저 주연 배우님은 그 무슨 박사예요? 뭐 만물 박사예요? 아니 별명 물어봐야 되겠어. 어릴 때 뭐 무슨 원래부터 이름이 주연이었기 때문에 영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또 이름 얘기가 뭐 네. 하시니까 뭐 지주가 제일 많았고 그게 제일 많았고. 그리고 사실은 너무 유치하지만 뭐 지씨라서 지렁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네, 그냥 이름 정말 그냥 아무 이름만 이유가 갖고. 없어. 아, 그걸로 놀리는 재미가 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용수란 애가 있었는데 그냥 용자 들어간 이유 하나만으로 용팔이 뭐 이러고 말도 안 되는 별명들이 많았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그런지 주위에서 지박사. 지박사. 근데 되게 딱 잘 어울린다고 지랑 박사가 지박사. 왜냐면 저기 지킬 박사가 있으니까. 지킬 박사 있잖아요. 그래요. 지박사.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저기 주연 배우께서는 우리 희우스님처럼 인생 영화 또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인생은 아름다워. 이제 로베르토 베니니 네네. 작품이죠. 외국 작품. 네, 정말 외국 작품. 천재신 것 같아요. 감독이자 또 주연분. 그 전쟁 배경으로 한 네, 그 그 맞아요. 나치 때. 근데 맞아. 저는 와 진짜 어떻게 최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비극을 저렇게 따뜻한 희극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전 만나 뵙고 싶다. 저 안에 저 사람의 생명의 정수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요. 그건 저는 사실은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그리고 이제 제가 매해 또 그 마음을 다지기 위해 보는 영화는 어바웃 타임. 어바웃 타임. 시간에 대한 소중함,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그거 저기 까먹잖아요. 몸짝에 들어가는 거. 네, 옷장에 들어가고 예, 제가 되게 좀 옷장이네. 좋아하는 배우 옷장에 들어가. 레이첼 맥아담스 작품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걸
매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볼 때마다 물어볼게요. 새로워요. 나는 그거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옷장 막 들어갔잖아. 계속 그대로더라고. 그 되게 자리에. 동심을 잃지 않으셨네요. 예, 진짜 되는 줄 알고 해봤어 이렇게. 안 돼,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 물 먹는 하마만 있더라고. 어떤 영화? 저는 너무 많죠. 저는 이제 남자니까 아무래도 글라디에이터.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영화 최고예요. 단순한 검투사 영화가 아니고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사랑도 있고 가족이 맞아, 중요한 맞아. 예. 여러 가지 있고 최고예요. 또 많아요. 뭐 노팅힐도 있고 예 그리고 의외로 패밀리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네, 니콜라스 니콜라스 케이지. 케이지. 그러니까 니콜라스 케이지가 다 나오는 액션 영화. 영화만 찍었는데 예, 예. 패밀리맨은 정말 걔만 유일하게 멜로 영화인데 이제 굳이 해석을 하면 뭐 가정적인 남자겠죠? 그쵸, 패밀리맨이니까. 그쵸. 네, 그게 이제 그 여자친구랑 네. 맞아, 미래와 맞아. 현재를 내용은 유치해요. 막 맞아, 이제 맞아요. 편의점 천사가 와갖고 두 가지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야. 맞아. 옛날 그 이희재 씨가 나왔던 것처럼 그래 결정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맞아, 건데 맞아. 저는 그거 보고 또 펑펑 울었어요. 저도 그걸 보고 그건 전 뒤늦게 보게 됐거든요. 그거 그 너무 영화를. 좋아요. 근데 정말 와 정말 잘 만든다. 네. 맞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고 뻔한 가족의 얘기죠. 사랑인데 뻔한 얘기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따스하고 이렇게 마음을 울리게 만들까? 네. 근데 그런 이제 역사의 맥을 하는 게 또 어바웃 타임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어바웃 네. 타임으로 또 이렇게 귀결이 되네요. 이게 노인복지관 이렇게 네. 이제 또 운영하시다 보면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계신지 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봐야죠. 그렇죠. 네네. 네, 이제 노인복지관 운영하다 보니까 뭐니 해도 가장 많은 게 사람과 관계된 고민이 제일 많은 거죠. 근데 어르신들의 얘기를 잘 들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100%다 수용 못 해드릴 때 그게 제일 이제 안타깝고 고민이 되는 지점도 있고 지금은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 3년이라는 저희 사회복지계도 코로나 이전의 사회복지, 코로나 이후의 사회복지가 딱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그게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의 고민점은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조를 해드려야 된다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저희 복지관 강당에 미디어 월을 세워서 어르신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또 그 강당이 미디어 월이 있어요. 미디어를 세우셨다고요? 네, 네. 근데 저 궁금한데 그런 건 다 무료죠? 다 그냥 아니, 이용하실 다 수 있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네, 거죠? 누구나 네네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치매 관련된 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해피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 게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것도 다 스마트 기계로 돼서 그걸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이제 그걸 이제 디지털화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니까 그건 또 고가잖아요. 그런 그쵸. 뭐니 해도 또 뭐니 이게, 해도. 예, 머니가 또 걱정이라서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더 빨리 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저희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영화제도 마찬가지인 네. 거죠. 이제 영화도 지금 이제 막뭐 1초 영화제도 있고 뭐 단편 영화제, 네, 스마트 네. 영화제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많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제가 고전을 계속 고집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 저희가 필름 영화부터 출발했을 때 그 필름 영화에 또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다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영화제도 정말 스마트 영화제처럼 어르신들 쉽게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에 대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을 때 국내 네. 영화 작품만 출품하는 네. 것만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해외 네. 네, 작품들 받기 시작하고 네. 소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던가요? 그게 저희가 이제 2019년이죠. 그게 한 12회 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세계의 노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영화제는 없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문화 콘텐츠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이제 한국 유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오히려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가 예. 해외에서 이런 걸 이제 논문을 쓰려고 보니까, 노인 영화제라는 게 있네?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우리 같은 영화제는 노인이 주체가 돼서 만드는 영화제는 우리밖에 없다. 네, 없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다만 청년들이 만드는 영화에 노인이 출연하는 그런 그렇죠. 영화들은 예. 그거는 좀 다른 있는 거죠. 문제니까. 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희는 주체가 되는 노인이 주체가 되는 영화를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영화제를 더 많이 알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제와 같이 함께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해외 감독도 초청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해외 감독 초청하는 게 잠시 이제 멈춰져 있었고 올해는 컨택을 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감독들과 잘 안 맞아져서 올해 초청 못하고 아마 내년에는 이제 또 해외 감독들도 초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해외 국제영화제를 알릴 때 네. 어땠어요? 반응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잘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네.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네. 반응이 바로 왔습니까? 아, 우리도 그 영화제 참여할게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이렇게 출품도 많이 하고 그랬나요?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주제가 이제 노인은 주제가 다 열려 있고 청년은 노인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출품을 했을 때 그들도 막 이제 공모를 정말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들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노인에 대한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영화를 통해서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세계가 공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축제장을 벌려주는 데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아, 근데 다들 그런 리드가 있고 네. 목말라 했을 때 네. 사실 잘하셨다. 잘하셨다.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네. 그 길을 또 먼저 희 교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하늘 또 딱 그렇게 깔아주시니까 거기 또 참여하는 맞아요. 네, 이런 것들 생기고 반응도 좋았죠? 네, 반응 좋았죠. 어땠어요, 반응? 그래서 저희가 그랬고 저희가 또 저희 영화제만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이제 뭐 청년과 노인이 함께 세대 통합을 장을 이루지만 또 예술계에서도 영화는 영화만 미술은 미술만 뭐 이게 아니고 저희 이건 이제 예술계에 다 이제 통합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 영화제만의 특징이 이제 트로피도 남다른 트로피를 하고 있고요. 트로피요? 네, 미술계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미술 작가들이 화가와 작가들이 모여서 트로피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정말 작품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트로피도 남다른 트로피라서 이제 미술계와 함께 콜라보를 하는 영화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트로피도 저희가 남다르잖아요. 그걸 갖다 정말 보증서와 함께 보내드리거든요. 그거를 받았을 때 되게 놀라워하셨어요.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지? 감독님들이 되게 놀라워하셨어요. 보통 트로피 하면 우리 저 아카데미나 그냥, 저기 있는 거. 백상 영화제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네, 네. 뭐죠 동상처럼 네네네네. 그런 건데. 그래서 각각의 트로피가 만드시는 그 예술 작가님 다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공예가가 만드시고 어떤 분들은 동양화가 아니면 야. 어떤 분은 서양화가. 그러니까 하나의 유일무이한 작품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예를 들어서 금상이다. 네. 그러면 거기에 다른 상 밑에 그 작가의 어떤 사인도 있고. 네, 다 금상 있습니다. 자체가 작품인 거네요. 네, 네. 금상 그러네. 자체가 또 다른 작가님의 작품이죠.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아니, 아이디어를 시상 자체가 또 이렇게 그 문화 행사가 되는 미술 작품 전시회. 예술. 네, 시상 자체가 예술이 되는. 예술이 되는. 네. 그 상들을 또 전시회를 한번 해야겠네요. 그래도 상들 대단한 전시회. 거예요. 상 전시회. 네, 그래도 네. 좋죠. 이게 근데 여기 사실 그 영화제에 네. 노인 그 감독들이 네. 출품한 것도 있지만 또 가장 특이한 게 젊은 네. 청년들 감독들이 노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하는 게 또 되게 특이한 부분이고 네. 의미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이런 코너를 만들고 했을 때 반응들이 어땠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해를 거듭하면서 이 반응들이 늘어나서 네. 어떻게 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오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은 몇 편 네, 네. 오는지. 네, 지금 청년 감독들은 해가 갈수록 점점 많이 작품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또 바라면 이제 어쨌거나 예술계가 사실은 배고픈 건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영화 감독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영화제 출품한 감독이 있는데 그때 이제 GV를 하면서 자기가 영화를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영화제를 알게 돼서 출품을 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의 본선 진출작이 올라왔고 지뷰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막 지지 격려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계속 찍어라. 이런 영화를 더 찍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 부족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지지 격려해 주셔갖고 그 감독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영화 계속 하겠다라고 했던 일이 있어요. 그 네, 기억이 그 나는데. 상 좀 받았어요?
그쵸, 상 받았죠, 그 감독.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영화제 뭐 상금이 그렇게 막 유수 대형 영화제처럼 상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 단편 영화, 독립영화 한 편 정도 찍을 수 있는 상금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의 상금 가지고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네. 그분한테는 영화를 다시 그만두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네네네 거. 그 희망과- 기회와 희망을 주셨네요. 다시 한번 또 네. 동기부여를 할 수가 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에서 제가 바람은 우리 영화제를 통해서 그런 신인 감독들이 정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지지 격려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제, 따뜻한 영화제. 그러니까 저희 영화제에 출품했던 감독님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이 영화제가 정말 따뜻한 영화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여기 뭐 오시는 관객분들은 연령층들이나 어떻게 다양하신 편인가요? 정말 다양하죠. 왜냐면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도, 왜냐면 청년 감독들이 작품을 공모에 출품해 주시니까 청년 감독들도 오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힘을 주는 그런 영화제이다 보니까 네. 따스하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자, 그러면은, 노인 영화제지만은 노인 감독, 어르신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 감독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영화 내용과 주제는 꼭 어르신에 관련된 거여야 됩니까? 아니면 상관없습니까? 저희 어르신 주제는 다 열려 있고요. 네. 청년 감독들은 노인 주제이면 더 좋고, 그다음에 요즘은 노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노인 문제는 단순한 노인 그 당사자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청년들한테는 가족의 문제를 주제가 좀 다룬 넓겠네요. 것도 더 열었죠. 그래서 더 네. 많은 출품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런 범위를 너무 벗어나면 안 되겠네요. 네, 뭐 네. 뜬금없이 뭐 전쟁 영화를 한다거나. 네,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안 되는, 뭐 변호사 로펌 이야기, 이런 건 안 네. 되는 거구나. 그런데 저는 되게 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좀 놀라웠던 게 네. 청년 감독님들이 노인 은빛 청춘들을 주제로 한 영화는 약간 디스토피아적이나 좀 우울하고 좀 어둡대요. 주제 자체가 덥고 편견이 있을 고독. 수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노인 감독님들이 만드시는 그 은빛 청춘분들이 만드신 영화는 네. 전부 다 밝대요. 오히려 희망차고. 밝고, 예, 그래요? 예, 예. 아이고. 그래서 이게 되게 서로 편견이 있구나. 근데 그게 전 너무 좀, 그러니까 서로 문제를 다루고 청춘들은 그 은빛 청춘들은 문제가 아니라 희망을 다루는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재밌다. 이 차이가, 시각 차이가. 되게 그 말씀이 굉장히 제 뇌리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두 개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시선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노인 문제를 다루거나 연구하시는 이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 문화 예술에 네. 가장 적합한 가장 적합한 네. 연령은 어. 노인이다라고 어르신이다? 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너무 풍부하시니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창의력 이런 네. 부분들이 꺼리낌 없이 네, 표현할 네, 수 네. 있는 그런 시점이 딱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훨씬 더 앞으로는 훨씬 더 이제 그런 그 창작 활동에 네. 너무나 엄청난 그 폭이 넓어지실 것 같아요. 이런 영화제는. 네. 그래서 저희 영화제가 정말 유일무이한 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뭐 주요 관심사에서 뒤져 있는 것이 그 노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인인 걸 팩트잖아요. 사실 노인이라는 거. 네. 목적성은 또 가지고 가야죠. 네. 그래서 예. 저희는 그대로 가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린 영화가 정말 우리 이제 그 진행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 눈물 짓는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거 네. 보면 그게 당신들의 삶을 정말 담담하고 진솔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주연 배우님은 언제 내가 좀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공부만 하다가. 꿈이요? 네. 근데 그 아이가 무엇이 될지 부모가 궁금하면 그 아동이 7살 그 시기, 그 이전 그 시기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를 봐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네. 동화를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동화를 쓰고 동화 구연, 무대에서 구연하는 걸 가장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요? 네. 쓰기도 하고 구연까지 네. 무대에서. 본인이 그걸 막 산토끼가 왔는데 막 이러면서 네, 직접. 깡총 막 이렇게 했다고요? 네, 직접 그거를 이제 그때 이제 무대 맛을 아기가 들은 거죠. 오.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는데 와. 이게 초등학교 내내 매해 저희 학교는 동화구연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저희가 매해 나갔는데 매해 입상을 하더라고요. 그 자작 동화를 가지고. 와, 그래요? 네, 창작 동화를 가지고. 그래서 재능이 있었네. 그게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아, 그때부터? 네, 그게 결국 연기에 거의 어쩌면 그게 연기의 시초인 거잖아요. 네. 저에게는 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마 다른 직업을 해도 취미 연극이라도 연기는 계속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선택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은 이제 배우로 나가는 네. 거잖아요. 그전에는 아니었고, 네, 뭐 네. 공부도 많이 하셨고, 다른 일도 하셨을 네. 텐데, 그게 궁금한 거죠. 내가 이제 아. 전문 직업적인 배우로 나가야 되겠다. 아, 네. 그런 계기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운이 좋게 뭐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 목표 없는 공부는 꿈을 잃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이 됐는데 허무하더라고요. 별거 없네. 솔직히 별거 없는데였고요. 공허함이 밀려왔고 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언론정보학과라는 뭐 좋은 과를 들어갔음에도 뭐를 할지 모르는 되게 전 사춘기가 늦게 온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그런 시기에 이제 다들 뭐 언론정보학과고 그냥 저희 이미지나 목소리 듣고 뭐 앵커가 어울리겠다 해서 이제 제가 기자랑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데 이것도 재미가 없네 이런 생각을 근데 열심히 준비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언론고시 카페에 어떤 기자 지망생이 KBS가 8년 만에 연기자를 공고 선발한다. 우리도 기자 지망생들이니까 여기나 쓰자 하고 장난으로 댓글 놀이가 시작됐는데 전 그걸 보고 내 마지막 20대 일탈이겠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지원을 그게 했어요. 이제 그게 2008년도? 이제 8년도에 시험 보고 2009년도에 된 건데 이제 저는 아나운서 증명사진을 냈고요. 이게 될지 꿈에도 몰랐고 그때 MBC를 제가 아나운서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MBC 최종 아나운서랑 KBS 최종 탤런트가 동시에 둘 다 합격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저는 여기까지 올라간 것도 너무 감사하다. 올해도 MBC 아나운서 최종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지 했는데 M본부? 네, 근데 이제 K본부 그 탤런트 최종 시험 막판 바로 직전에 미리 빨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떨어졌다고. 어디가? M본부가. M본부가 떨어졌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면 마지막 최선을 KBS 탤런트에 가서 구경해보고 싶다. 마지막 연기 아마추어인데 도전해보고 싶다 해서 갔는데 그 다음날에 KBS 이제 국장님이 연락 오셔서 MBC 아나운서 시험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KBS 아나운서 시험이 다음 주부터 공고를 시작한다. 그걸 쓸 거냐라고 물어보셔서 그거 쓰면 이거 탈락시키려고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배우의 길이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이건 나의 천직이다 해서 0.1초면 아니요. 저 배우 할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배우의 첫 스타트입니다. 아유.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네. 야, 이것도 근데 참 부럽다. 일단은 그러니까. 뭘 시험 보면 다 붙는 분이야. 아니. 나는 시험만 보면 다 떨어지더라고. 시험을 보지 말고 안 봐야 되겠구나. 이제 시험 볼 때는 지났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면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래요. 어쨌든 대단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마지막은 아니지만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연기 활동을 하시면서 되게 애착가는 작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연기자들은. 네. 예, 역할과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지연 배우님은 그게 뭘까요? 일단은 항상 데뷔작이 제일 인상 깊잖아요. 모든 배우들은. 어떤 거죠? 데뷔작은 저는 사실 이제 전설의 고향 주인공 귀신으로 데뷔를 했는데. 전설의 고향이요? 아니 이렇게 예쁜 귀신을? 네.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럼 나이가 좀 있네. 완전 그때가 마지막 전설의 고향. 마지막 부활했고 참 저는 아니 어려 이상한 보이는데 게 전설의 고향 나왔다 그래가지고. 전설의 고향 부활편. 네, 부활편. 부활편. 네. 부활편. 8년 만에 KBS 공고 선발돼서 이제 더 이상 공채를 선발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네, 그렇죠. 마지막이고 전설의 고향도 제가 마지막 전설의 고향이었거든요. 그것도 귀신을. 네.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광대 역을 맡았는데 광대 귀신이요? 광대요.
광대 이제 얼음산이었는데 이제 사또에게 겁탈을 당해서 이제 죽임을 네. 당하고 이제 부활하는 귀신이었는데 어머나, 무섭다. 근데 지금 시대가 광대는 지금은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되게 예, 천대받은 맞아, 맞아. 시절이었단 그때 말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연기하면서 되게 오묘했어요, 기분이. 아. 지금과는 너무 다른. 약간 공감하는 동일시 네. 그런 마음이 그래서 또 아무래도 그게 되게 그래서 그때 마음이 항상 내가 그 대사가 지금도 전 기억나는데 그래, 뭐, 우리는 예인이다. 예인이니까 한 번 신명나게 살다 가자. 이 말을 하고 이제 신명나게 살고 승천하거든요. 가자. 근데 그런 마음으로 모든 작품에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애착 가는 작품은 지금 현재 right now. 그래서 리어 왕의 지금 코델리아가 코델리아를 어떻게 하면 코델리아? 신명나게 잘 무대에서 신명나게 볼 코델리아가 수 그 있을까? 장구치기로 한번 들어가면서 장구치기. 깽거리랑. 마음속으로.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팁을 주는 거예요. 네. 신명나야 된다 그러니까. 깽거리 치고 장구 치고 들어가면 그럼 되지 뭐. 아, 나 이제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럴 건데 어쨌든 듣기만 할 테니까. 네. 네. 아, 근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대단하시네. 우리 주연 그 배우님께서 약간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우리 영화제 네. 홍보대사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홍보대사이긴 한데 약간 엉뚱하게 집행위원장을 딱 맡았다고 상상을 해보면 해보면 어떤 시도를 하고 싶은지. 일단 조금 축제로 더 만들고 싶어요. 축제로. 네. 이제 곧 저희가 개막을 하는데 맞아요. 되게 이제 뭐 항상 개막식은 뭐 사회자, 말, 공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희 이번에 그 포스터 보시면 되게 축제거든요. 조선의 한마당 축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것처럼 개막식과 폐막식은 저는 개막식은 그 영화제를 알리는 거고 폐막식은 잘 마무리하는 건데 지금 알릴 때는 정말 축제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막 정말 힙하게 요즘 야. 제일 잘 나가는 DJ 분들 오셔서 역시 젊은 느낌으로. 같이 정말 힙하게 정말 그런 다 앉아서 고리타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스탠드업해서 놀아보자 신명나게 뭐 그래요. 이런 느낌으로 역시. 개막식을 열어버리면 이게 과연 노인이라는 말로 국한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대의 장이 되지 않을까? 축제다. 그러면 10대들도 올 수 있고 뭔가 되게 중장년층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체키럼 나우 커먼 나우. 제 조카 손잡고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체키럼 나우 커먼 나우. 네. 폐막식은 그렇지만 개막식은 완벽하게 재미있는 네, 축제다. 페스티벌.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놀아보자. 막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네네네. 저는 쉽게 만약에 이제 이 노인 영화제 본인이 감독이나 배우로 하게 된다면 어떤 작품에 좀 출연하거나 만들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취미가 이제 글쓰기인데 제가 이제 어른 동화를 출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린이 동화 위주로 이제 계속 혼자 창작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년 전에 썼던 그 창작 동화가 이제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자기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고 손자는 자기 할아버지가 태권브이 로봇처럼 되게 강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재밌다. 이야기를 적었는데 왜냐하면 세대장이라 해서 노인분들만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게 아예 어린 저희 7살, 8살 정도의 조카 정말 어린 아이들, 손자들이 나오면 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세대의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감독이 돼서 할아버지 배우님과 또 손자 배우님을 캐스팅해서 좀 그런 로봇 같은 로봇 할아버지, 치매에 걸린 로봇 할아버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와, 어떻게 딱 부합하는데요, 지금? 어때요? 기 교수님? 꼭 다음번에 한번 꼭 다음에 영화 이제 노인 영화제 출품을 해서 감독을 하면 이제 이분께 입봉을 하면 오시죠. 네. 네,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와, 나중에 배우 말고 감독의 꿈도 있어요? 저는 아주 나중에? 근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지원 저는 배우님은. 창작 활동을 좋아해서 제가 쓴 그 시나리오나 뭐 단편이든 좀 작은 거를 올려보고 싶죠. 예, 왜냐하면 많은 또 선배 배우님들이 배우도 하시면서 또 감독도 하시는 요즘은 분들 이제 있잖아요. 요즘은 뭐 그게 뭐 예. 많이 하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인 영화제부터 스타트를 하면 너무 뜻깊을 것 같아요. 이야, 이미 다 계획이 있네요. 키 교수님, 네. 우리 영화제 있잖아요. 네. 노인 영화제. 이 영화제는 이제 홍보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홍보대사 위촉도 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도 알리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소문은 구전이에요. 입소문으로 내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어르신한테 많이 알려내고 그 다음에 글에도 많이 알려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뭐 우리 지지연 배우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모두가 함께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SNS가 엄청 그쵸. 발달되어 맞아요. 있잖아요. 거기에 또, 그래서 예. 그게 또 집중해서 알려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 나가고 제가 또 해시태그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요. 해시태그. 네. 저희가 맞아요. 인스타에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인별에. 네. 좋습니다. 정말 그 홍보대사 일을 저희 보조 홍보대사 보조 했잖아요. 홍보대사 일을 시작하셨군요. 네, 보조 홍보대사. 네네네. 예. 근데 페이는 없어요? 아니 네. 자체가 아유 보람 자체가 네. 그만한 그, 우리는 마음으로 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보상이죠 보람이.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우리 끝으로, 네. 두 분, 한 분 한 분씩 좀 얘기를 들을게요. 영화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우리 또 주연 배우님 앞으로 이 연기 활동 계획을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희유스님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저희는 이제 서울 노인 영화제, 서울국제 노인 영화제를 하고 있으니까 영화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플러스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아까 우리 이제 진행자님께서 뭐 이런 이제 인별에다가 해시태그 하면 우리 홍보대사 보조를 하는데 뭐 없나요 했는데 그 보람이 가장 그렇죠. 좋은 그거 뭐다고 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노인복지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게는 정말 보람찬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 복지관에 이제 하루에 이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하루 이제 점심 한 끼 드시러 오시는 어르신들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네. 그게 자원봉사 해주러 오시는 분들의 얘기가 정말 나올 때는 회사에서 가라니까 억지로 코 끼어서 나왔다가 정말 땀 흘려서 하고 나면 그게는 그쵸.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보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또 오시게 되거든요. 네. 그렇듯이 우리 영화제도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고 노인복지관에도 그런 노인복지관이 됐으면 좋겠다. 기억에 남는 또 오고 싶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주연 배우님,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좋습니다. 네. 서울 노인국제영화제가 이제 개막을 하는데요. 정말 그 은빛 청춘 분들의 이야기, 또 은빛 청춘 분들이 만드는 그런 영화 콘텐츠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교롭게도 저도 2월 1일부터 그 리어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80살 그 노왕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딸들과의 그런 갈등과 또 그런 비극을 다루는 얘기인데, 은빛 배우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그 나이 많으신 은빛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같이 이제 출연을 하시고 저도 거기에서 또 여러분 찾아뵐 거고요. 노인국제영화제를 이번에 하게 되면서 저도 약간의 바람이 있다면 계속 쭉 연기 활동을 해서 은빛 배우 때도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해서 나중에 저도 배우전에 초대받는 그런 은빛 배우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시간이 또 훌쩍 가버렸는데요. 네. 영화제 두 분 모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앞으로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이 노인 영화제에 많은 관심을 네.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도 홍보대사 일을 또 열심히 또 하는 걸로 약속을 네. 또 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또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놀자.